자료를 보니까 이제 악플 같은 거 안 보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악플도 봐요. 아, 예. 혹시 뭐 제가 쓴 글이나 뭐 유튜브 이런 거 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 서 교수님 쓰신 그런 옛날부터 제가 서 교수님 칼럼에 아주 애독자였고. 제가 본인 홍보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딱 한 번 이렇게 디스한 적이 있는데 혹시 이제 그거 보셨을까봐 걱정돼서 그런데 안 보셨죠? 봤습니다. 그거는 기사도 돼가지고 제보고 불출마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가깝다고 제보고 불출마라 그러시길래. 아니, 저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아닙니다. 시청자들의 이제 그런 뜻에 굽혀. 알겠습니다. 그거 읽고 개념치 마십시오. 어떠셨습니까? 그 글을 읽고 불출마라는 글을 읽고. 아니요. 그거는 뭐 이제 뭐 서 교수님의 또 네. 말씀이시고. 개인적인. 네. 그래서 뭐 저 뭐 크게 개념치 안 했고. 네. 해킹 당했다고 할까? 제가 불출마하는 것보다는 이 대표가 그만두는 게 낫지 싶어가지고 이 대표가 그만두는 것이. 센 발언이신데요? 근데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요. 예. 오늘 이 올데이 라방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예. 그 유 후보님께서는 오늘 이 준비하느라고 어저께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은 걸로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예, 어제는 우리 캠프의 회의가 매주 토요일 날 아주 이렇게 전원이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어제는 조금 그런 회의나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 캠프에서 예. 이러이러한 거를 질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보통 다른 데들은 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봐 달라고 예. 하는 것도 있었는데 유 후보님 캠프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예. 최근에 헤어스타일에 변화가 있으신 것 같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고 물어봐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사진을 막 찾아봤습니다. 예. 근데 별로 헤어스타일이 바뀐 거야. 약간 그래요? 짧아진 거 말고는 많이 짧아졌어요. 많이 짧아진 겁니까? 말하자면 제가 난생 처음 네. 염색을 해봤고요. 염색을 하신 거구나. 그다음에 이제 동네 이발소를 가다가 네. 미장원에 가가지고 시원하게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 제법 들여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네. 꼭 좀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이 대선에 임하는 각오가 이렇게 남다르다는 거예요. 흔히 여성들은 헤어스타일이 바뀌면 네. 뭐 심경에 큰 변화가 있을 네. 때라든지 이렇다고들 하는데 남성분들도 그러신 건가요? 그 대선에 임하는 각오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겁니까? 사실은 제 보고 흰머리가 좀 있었거든요. 네. 주변에서 제발 염색하라고 막 잔소리하는 사람이 하도 많고 네. 또 머리도 약간 아재 스타일이었는데 짧게 하면 젊어 보인다고 그래서 네네. 그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했는데 왠지 과거의 저가 아닌 것 같아서 네. 머리가 길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젊어졌다고 좋아합니다. 그 제가 찾아보니까 예. 별명이 예. 국민 장인이라는 별명이 있으세요. 예. 이 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016년 네. 총선 때 네. 공천이 이제 잘려가지고 예. 그래서 제 딸이 아빠 도와준다고 아빠가 상당히 그때 불쌍해가지고 도와준다고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제가 무슨 기자회견을 하는데 딸이 이제 처음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갑자기 뭐 저보고 장인어른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국민 장인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제가 앞으로 제가 그때 공천 학살을 당했을 때니까 제가 그래서 저 예비 사회감들한테 그 사회에 대한 공천권은 제가 행사한다고 그런 농담한 적이 있습니다. 따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드님도 한 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딸 때문에 아들이 좀 치여가지고 미쳤나요? 약간 이미지가? 네. 혹시 나시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따님이 그 아버님 대선 때문에 뭐 결혼을 미루고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뭐 언제든지 뭐 결혼할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많은데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주장한 겁니다. 제가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따님의 근황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그냥 뭐 차분하게 공부하고 있고, 아빠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돼가지고 본선 가면 뭐 당연히 도와줄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럼 그 당시에 그 따님의 참여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겁니까? 뭐 가족끼리 선거 때 가족이 돕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딸만 도운 건 아니고 뭐 집사람하고 아들하고도 열심히 도왔는데
딸 때문에 유명해져가지고 글쎄요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 유튜브 업계에서, 저희 유튜브에서 조사한 바로는 90% 정도 도움 받았다. 어떻게 어디서 사는 거예요? 99% 정도 도움 받았어요. 남은 1%는 제 자력으로 하고. 예, 제가 가족 관계 보니까 아드님이랑 따님이랑 터울이 둘 다 개띠입니다. 네, 12살이랑 네, 12살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제가 이제 첫 직장에 갔다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미국을 갔는데 그 아들 놈은 미국 가기 전에 낳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을 하다 보니까 둘째를 낳는 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가족이 같이 갔는데 같이 갔죠. 네. 다 같이 갔는데 뭐 초대가 뭐 9달, 10달 때 데리고 갔으니까. 이제 공부를 끝내고 돌아와서는 또 뭐 일하고 바쁘고 뭐 이런다고 둘째를 하여튼 굉장히 늦게 가져가지고 12살 터울이 돼가지고 둘 다 개띠입니다. 예. 저도 뭐 가까스로 닭띠지만 개띠 될 뻔했고 예, 지금 사람도 거의 개띠 될 뻔했고 하여튼 둘 다 개띠입니다. 12살 차이. 예. 따님도 계획을 한 그 출산인가요? 아, 그럼요. 예. 예, 둘째를 꼭 가지고 싶었죠. 계획이 나오니까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어떤 유기견 입양하는 단체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대통령 되면은 유기견 하나씩 키워라. 뭐 이런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토리를 입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별로 돌보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그 거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유승민 후보님이시니까 완전 거부한 건 아니고, 뭐 왜 거부했냐면, 따님이 이제 학교에서 뭐 하다가 개를 데리고 온 게 있어요. 네. 데려오셨는데 그 개를 계속 키웠는데 그 개가 한 2014년쯤에 죽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파서 이제 개를 안 키우겠다고 거절했는데 전 이런 자세가 왜 훌륭하냐면 이 진정 개를 사랑하는 애견인의 자세가 된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그 사실 개띠 얘기하다가 개 얘기. 애로 가요. 굉장히 너무 어리네요. 뜬금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좀 그런 면이 개 키우다가 이제 저기 뭐 잘 안 돼가지고 개가 따로 분양됐잖아요. 이 개가 주인이 바뀐다는 건 되게 이제 슬픈 맞습니다. 일인데.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개를 강아지를 진짜 많이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강아지가 여러 마리 저를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는 뭐 또 처음에는 집사람이 반대하고 이래서 안 키우다가 예, 그 애들이 이제 진짜 생후 얼마 안 되는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와가지고 12년을 키웠는데 개한테 진짜 온갖 정이 갔었죠. 근데 개가 떠나고 나니까 한동안 좀 이렇게 상실감이라고 하는데. 막 집에 가면 허전하고 밤 늦게 가면 뭐 개만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이랬는데 네,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서 교수님도 저도 뭐 진짜 대단한 엄청난 개빠지만 그래도 이렇게 훨씬 더 개빠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좀 띄워주는 말 했으니까 불출마 발언을 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서 교수님 용서 안 하고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런 거 전혀 상처받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굉장한 야구 팬이시라서 고3 때 뭐 1박 2일 가출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나온 제 모교가 네. 그 야구를 참 잘했는데 근데 저는 야구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 야구 선수들하고 굉장히 친했고 그 수업 시간에 맨날 뭐 커브 어떻게 던지냐 또 이 배트 어떻게 하면 잘 치냐 이런 거 이제 맨날 물어보고 이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봄에 대통령배 야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결승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인기가 굉장했었죠. 그 결승에 올라갔는데 광주일과하고 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꼭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일단 학교를 좀 땡땡이 치고 그냥 서울로 이렇게 혼자서요? 가서 이제 형 친구들이 하수 가는 집이 저 노량진 신림동 그 사이에 있었는데 그래 가서 그 다음날 이제 야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그 경기에서 광주일과한테 그때 김윤환 선수한테 우리 투수가 3연속 홈런을 맞아가지고 경기를 져버린 거예요. 그래 안 그래도 져버린 것만 해도 좀 약이 많이 오르는데 그때 카메라에 제가 잡혀가지고 그 저희 담임쌤한테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그날 내려왔죠. 그날 내려왔는데 하여튼 그 다음날 하여튼 저 영화 친구에 나오는 것 같이 곡소리 났습니다. 정말 아주 공교롭게도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굉장히 그 좋은 자리에 있으셨나 봅니다. 아닙니다. 외야에 있었는데. 외야인데
외야 있는데 이제 응원석을 한 번씩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네. 훑을 때 어떻게 그렇죠, 보는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야구도 엄청 좋아해요. 네. 그러고 나서 직장에 와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야구팀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네. 동맹을 가지고 싸게 배트하고 글러브하고 유니폼 맞추고 이래서 제가 정식 구장에서 홈런을 쳤습니다. 오. 제가 홈런 쳤다 그러면 잘 안 믿는데요, 네, 사람들이. 글쎄, 저희도 그래서 지금 리액션이 조금 왜, 약간 인터벌이 있었는데. 알루미늄 배트겠죠. 다시 리액션 한번 알루미늄 리액션 가야 돼요. 네. 알루미늄 배트였어요. 홈런 얘기 다시 한번 해주시면 리액션 다시 홈런을 하겠습니다. 쳤습니다. 한 번만 다시. 아, 제가 정식 구장에서 네. 홈런을 쳤습니다. 이야. 소름. 100m 넘게 날렸다는 얘기인데. 이게 쉽지 않은데. 와. 아, 그러면 뭐 지금 고향인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시나요? 삼성 라이온스 팬입니다. 아. 예. 요새 어려운 시기를 축구는 대구 FC 네. 아. 예, 팬이고요. 예. 이 친구가 LG 트윈스 엄청난. 아, 무슨 소리야. 나 두산 좋아해. 두산이었나? 아, 나 두산이었구나. 친하진 않습니다. LG는 제일 싫어하는데. 두산 팬이 LG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롯데자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근데 이번에 각오가 정말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머리도 바꾸시고 네. 들기로는 술하고 담배도 끊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예. 그 잠깐 네. 끊고 다시 또 하실 거 아닌가요? 아니요, 술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 예. 제가 대통령 되고 나서 네. 저 사람들하고 막걸리 한잔 하겠다고 아. 그러고 그런 술을 확실히 끊은. 제가 술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 젊을 때는 뭐 진짜 두 죽을 사이였는데. 주량이 어느 정도 모르셨나요? 주량 저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는 하여튼 좀 제법 마셨습니다. 한 10병 이상도 마시고. 두세 사람이 대단하세요. 박스 갖다 놓고 먹을 예. 그 정도셨겠네요. 어떻게 끊고 나서 힘들지 않으세요? 예, 술 끊고 나서는 별로 안 힘든데요. 네. 담배는 참 힘들어요. 얼마나 되셨죠? 담배 끊으신지는? 담배 끊은 지도 됐죠. 예. 그럼 상담 중이신 건가요? 아니 이게 보통 두 개를 한꺼번에 정신- 끊은 분들이 예. 하나는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코올하고 저 담배 둘 다 네. 이 정신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특히 담배가 더 힘든데 아. 근데 두 개 다 유지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문데. 근데 아. 저는 뜻한 바가 있어 끊었습니다. 그러면 뭐 혹시라도 이번에 안 되시면 진짜로 다음에 대통령 될 때까지 계속 금주 구매를 하실 건가요? 끊은 거예요. 계속 끊죠. 이번에 빨리 되시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 지난번 국민 시그널 면접에서 예. 이제 경제 전문가인데 불구하고 이제 여가부 이슈로 거의 공격을 많이 당하셨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최고의 활약을 보여서 이제 그 댓글들 보니까 그날 1등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했는데 이런 토론 같은 거 한 8명, 4명 압축된 다음에 토론을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토론이 이게 말 기술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토론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네, 거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기가 궁금하거나 국민들 궁금한 거 묻는 거니까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다라고 늘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 오늘 되게 즐거운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1차 컷오프 전에 토론을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토론 얘기를 한 가지만 예,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토론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이제 한 토론 중에서 가장 황당한 토론은 무엇이었나 이제 객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2017년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주적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2번 기타 1번 황당했어요. 1번 황당. 그게 제일 황당한 토론이에요.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내가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때 수시하고 정시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 교육 때. 네. 근데 수시가 줄면 정시가 느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때 문재인 후보죠. 문재인 후보하고 저하고 왔다 갔다 한 것 중에 몇 가지 굉장히 황당한 게 있었어요. 수시 정시도 그랬고 주적도 그랬고요. 국민연금도 그랬고. 예. 국민연금도. 예. 진짜. 그때 좀 우리 국민들이 이런 말 해도 되나? 현명한 죄송합니다. 좀 해주십시오. 근데 캠프에 KDI 박사가 출신이 6명 된다고 그러시는 아닙니다. 아, 잘못된 건가요? 예. KDI 박사 출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네. 유경준 의원이라고 통계청장 하신 알겠죠. 분, 예. 서울에 국회의원 하신 분이 아, 네.
아주 오랜 연분도 있고 저하고 생각도 거의 비슷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예. 이제 국민들한테 하는 말씀인데, 이 후보님이 만만해 보인다고 역선택 하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이분이 후보되면 토론할 때 착살납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가 만약 저쪽에 올라오면 네. 이재명 지사하고 저하고는 진짜 다른 이 차별화가 확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 지사는 확실하게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 든든합니다. 혹시 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나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건 없으신가요? 제보고 이제 너무 막 사람이 똑똑하고 네. 좀 그래서 뭐 좀 차가워 보인다, 까칠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들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지난 한 5, 6년간 정치적으로 되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고 이 TV에 카메라에 이렇게 잡힐 때 늘 보면 약간 심각하게 있을 때 잡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저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농담도 잘하고 뭐 옛날에는 욕도 잘했는데 요새는 욕은 좀 이렇게 좀 자제합니다만은 예, 그거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이 까칠하다, 뭐라 할까, 이렇게 차가워 보인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 또 그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뭐 이렇게 제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거 다 하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런 말 들을 때 이거는 내가 아닌데 싶은 그런 좀 억울함이 있죠. 그럼 어떻게 그걸 좀 해결해야 될까요? 뭐 제가 정치인이 국민들한테 비친 이미지는 결국 자기 책임이니까 그거는 뭐 제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죠. 뭐 제일 억울한 거 중에 하나가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실 텐데 이참에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뭐 영상 편지 한 말씀 잠깐만 하시면 어떨까요? 설마 그 얘기를 좀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안 하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진짜 우리 정당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선을 했던 2006년, 7년 이때도 저는 뭐 다 그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된다고 거기에 줄 서고 할 때도 저는 박근혜 후보를 도왔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도왔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들이 제일 절실하게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기 5년 내내 진짜 국민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좀 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이럴 때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뭐 십상시 무슨 최순실 씨 뭐 또 문고리 3인방 진박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말 좀 제발 듣지 마시고 제 같은 사람 말씀을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러셨으면 어땠을까. 또 저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짜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제가 더 강하게 모두 다 던지고 더 강하게 제가 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네. 그 공식 질문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이라고 할까요? 이 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 권력의 칼, 저는 그거 휘두를 생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팔을 걷어붙일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지금 널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코로나 이후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경제 살리고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해결해 주는 대통령이 저는 다음 대통령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야 후보를 통틀어서 저는 저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래 고민하고 해법을 갖고 있는 그런 후보도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본선에 올라가면 이재명 후보든 이낙연 후보 누구든 제가 민주당 박살낼 자신이 있으니까 이번 우리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저를 좀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원팀 정신으로 다음에 나오실 후보분들을 칭찬 한 말씀씩 해드리고 있는데 이 다음에 박찬주 후보께서 나오십니다.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주 장군님, 저는 뭐 대장님 이렇게 호칭이 입에 붙었는데 제가 국방위원회 8년을 국회에서 국방위원을 8년을 하면서 박찬주 우리 사령관님, 대장님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요즘도 이 질문하면 답변이 뭐가 제일 문제냐 이러면 군 통수권자가 제일 문제다라고 답변하시잖아요. 네. 그만큼 국가 안보에 대해서 걱정도 많으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서 제가 후보가 되면 우리 박찬주 대장님 손을 잡고 우리 국민들께 우리가 국가안보 확실하게 지키겠다 이렇게 든든한 그런 신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승민 후보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애쓰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